안녕하세요.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가 나왔는데 50년 동안 노예가 되니 사지 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현장에서는요 미친듯이 대출을 하고 뛰어들고 난리가 났답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부동산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친듯이 올랐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미친듯이 50년짜리 대출 받아서 또 사겠다고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.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. 금리 인상이 한국이 무려 5번 동결했다고 한국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. 미국이 5.5입니다. 미국이 5.5인데 한국이 3.5인 게 정상이냐고요. 비정상입니다. 아파트 연결족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죠. 그나마 2022년 말에는 좀 그게 우려스러워하고 염려하고 좀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는가 싶더니 2023년 하반기 들어서 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어처구니가 없죠. 이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? 참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청포조, 청무피사, 가점자 확대, 역차별,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.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난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고 청년들을 빚쟁이로 전락시키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이 최악의 가오입니다. 가오. 개막장이에요. 개막장. 어떻게 될까요? 앞으로. 참 엉망이죠. 엉망. 50대도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원한다. 이 말장난입니까? 나이를 제한하든 어쩌든 간에 어떻게 될까요? 30살에 50년짜리 빌리면 80세까지 갚을 수 있나요? 안 갚으려고 저러는 거죠. 안 갚으려고. 빚을 내지만 갚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너무 심합니다. 엉망이죠. 엉망. 빚 다 안 갚고 중간에 팔아가지고 떠넘길 거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현실은요.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소수이고 대체로는 아마 저 50년짜리 때문에 처절하게 지옥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. 2억짜리 2억 5천짜리 3억짜리 집 사는데 2억 대출 받고 2억 5천 대출 받고 8억짜리 집 사는데 7억까지 대출 받는 게 지금의 이제 빚내는 사람들의 습성입니다. 물론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죠.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나 라는 거죠. 기본적으로 엉망입니다. 빚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비정상인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.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집값이 안 오르고 회사에서 잘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미치는 거죠. 급여 한 250에서 400 받는데 원리금으로 150, 200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? 두 끼 먹거나 한 끼 먹거나 밥 먹는 거 줄여야 되죠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제정신이 아닙니다. 제정신이. 40대 50대는 못 내게 하고 50년짜리 대출 못 받게 하고 20, 30대들은 받게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차별이니 차별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투기 못하게 해주는 건 더 나은 건데 장난치고 있는 거죠. 50년짜리 대출 해주는 것 자체가 미친 겁니다. 이 뭔가 싶은 거죠. 금리 올려서 대출 좀 그만 받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집값도 좀 떨어지고 부동산 거래도 좀 정상화 될 텐데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. 그냥 마음대로입니다. 개망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. 참 충격입니다. 지금 거래가 지금 대폭 줄었습니다. 대폭 줄었단 말이에요. 등기은행으로 거래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고 팔고 하는 가짜 자전 거래들을 거래량에 전부 다 포함시켜서 거래가 늘었다. 이렇게 언론에서는 뿌리고 있는데요.
현실은요. 그렇지 못합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울지, 얼마나 엄청난 일이 앞으로 닥칠지 두고 봐야죠.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. 누가 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줄까요? 대신해 주는 거 없습니다. 대신해 주는 거 없다고요. 참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. 무서운 현실이죠. 앞으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빚 따위는 내지 않겠다라고, 내 인생에 빚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. 그래야 삶이 괜찮아집니다. DSR이 뭐냐? 돈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출 받지 말라. 이게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걸까요? 아닙니다. 절대로 아닙니다. 뭐 빚을 더 내서 더 무리하게 투기해가지고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것보다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다? 평생 동안 빚에 허덕이면서 대출 이자 갚느라고 인생이 담보 잡히는 걸 막기 위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다.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. 대출이 쉽다고요? 대출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? 남들은 다 대출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나에게만 대출 못 받게 해서 나는 불공평하다,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? 개소리입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. 절대로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. 이놈의 세상이 비정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요. 뭐 빚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. 너무 당연하게.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?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. 걱정이 많이 되죠. 너무 심하게 엉망을 만들어놔서 저 모양입니다. 걱정이죠. 염려됩니다.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까? 어떤 식으로 더 막장으로 치닫을까? 라는 걱정이 자꾸 됩니다. 사는 게 왜 이 모양일까? 왜 이럴까?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의 세상이 많이 어려운데 저들은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빚 내는 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빚을 저렇게 쉽게 내는 사람들의 결말은요 나중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다 못 갖고 죽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무주택이고 그냥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매우 불행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. 현실은요 빚 없이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지금 현재는 가장 행복합니다. 참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이게 정말 개판이다라는 겁니다. 다주택자를 허용하고 무리하게 대출하게 만들고 투기에 빠지게 한 지금의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을 몰락으로 몰고 가고 있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삶이 더 불행해진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